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볼 테니까 궁금한 내용들 바로바로 남겨주시고 2부의 하이라이트, 히든카드, 추천 종목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부 이제 쉬는 시간 모두 끝났으니까요. 다시 다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되는데요. 버리투님과 우리 골드골드님 또 종목 남겨주셨고요. 한결님께서는 쉬는 시간 내내 이 특별 진단 HPSP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전자비님도 잘 오셨습니다. 진달래님 오셨네요. 또 반갑게 손도 흔들어 주셨고요. 저희 2부에도 실시간 종목장 상담 진행할 테니까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지금 시장에서는 반드시 미리 점검하고 들어가셔야 되니까요. 편안하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행복 샤랄라 님께서도 2부도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종목 진단 우리 특별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예고해드린 대로 HSP에 대한 진단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 8593님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매수가는 17,850원이고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2.8% 정도 하락을 하면서 22,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시청자님 그래도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 구간이에요. 26% 수익 중입니다. HPSP가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은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부터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의 투자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HPSP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일단 보유입니다. 보유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도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HPSP 하게 되게 되면 제가 가장 우리나라 상장회사 코스피 코스닥 상장회사 한 400개 되나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뛰어난 회사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뛰어난 회사는 불황에 강한 회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주식인데, 네. 다만 이 종목 제가 아마 이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한번 제가 진단해 드릴 때 올해 고점을 이미 찍었다고 그랬어요. 4월 달에 29,800원까지 갔는데 그 이유가 예산자 먼저 알다시피 이제 그 반도체 미세화 공정 과정 쪽에서 회로상의 어떤 문제점 있는 걸 자체를 골라내는 아주 핵심 반도체 미세화 공정 과정 쪽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상한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과 함께 이 종목이 결국은 어제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오늘 6개월에다가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실적을 뜯어보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아마 매출액이 598억, 아마 전망치가 460억 정도 된 걸 알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한 220억인데 전망치가 310억 정도니까 영업이익률이 60%입니다. 본래 예상가 영업이익률이 45%, 50%였는데 이번에 더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제 문제 자체는 제가 이런 실적 발표한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을 함께 봐야 됩니다. 이게 예상가 지금 단기 수익이 300억 나왔으니까 곱하기 4 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1200억이지 않습니까? 네. 1200억. 지금 내년도 예상 즉 전망치를 지금 단기 수익이 아마 1100억 정도 잡아놓은 걸 알고 있는데 주당 EPS가 아마 1600, 700원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종목 목표 주가를 일단 2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올해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반도체 예산 실적 좋게 나왔지만은 다른 종목도 함께 가야 됩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도 안 좋은 종목들도 그래도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야지 이 종목도 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종목들이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실적은 좋지만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좋은 회사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은 주가 자체는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주가가 이미 차트상으로 보시다시피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15,000원대에서 3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고점에 약간 조정 좀 받고 있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유 의견이고 전략까지 제시될까요? 네. 앞서 이제 매도 목표 가격은 올해 하반기 정도 가야지 저는 굉장히 28,000원 정도 간다고 봐요. 오늘 고점이 23,900원이었거든요. 어제 고점도 돌파를 못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또 부분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면 뭐 충분히 이 종목 3만 원 이상 평가를 좀 받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돼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지 않은데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서 하방은 좀 지지가 되겠지만은 이미 밸류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하이브도 얘기했지만은 네.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은 연말 정도까지 28,000원. 내년도는 분명히 이제 3만 원 넘어가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요. 기술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반도체의 전체적인 업황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천천히 움직일 것이다. 라는 조언까지 함께 전해드렸네요. 자, 그럼 이어서 김민준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저는 그 뭐 개인전에서 이 종목을 좀 추천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상담 드렸던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 행보의 그 모습은 그 권리락 이후에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2, 3개월 조정을 좀 받는데 네. 이 회사는 반대로 갔어요. 3만 원까지 치솟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 대응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보유를 했는데 한 일주일에는 30%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비중이 뭐 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20% 정도 되면 3만 원 갔을 때 60% 수익이 나셨거든요. 10% 정도 좀 정리하고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비중이 40%인데 난 절반 정리한 거다. 이런 내용이 좀 틀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대응이 아쉽고요. 영업이익률로 이 회사는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까지 다 뒤져봐도 영업이익률 50%, 60%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2차전지 소재 종목도 영업이익률 10%도 안 돼요. 그런데 프리미엄 얼마 많이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높고 받고 있거든요. 40배는 기본입니다. 2025년까지 끌어들였을 때 20배 정도 되는 수준의 LNF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과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과열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전반적인 상황이 유동성이 공급이 좀 풍부하면 그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풍부하지 않습니까? 30배 갔다. 돈이 이렇게 좀 넘쳐르니까 더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밸류를 더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청자님 이제 비중이 20%신데요. 저는 조금 세부적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보유하시대요. 지금은 조금 챙기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 이 시청자님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내년, 내후년까지 끌고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전 다른 해석인데 PR 20배 기준으로 좀 봤을 때 내년도 실적 전망치를 대입하면 이 회사의 주가는 32,000원, 34,000원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돌파 가능하다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내가 좀 원만하게 줄였다 늘렸다 하는 이 작업을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1,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10% 축소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이제 가져가는데 21,000원이 안 오고 위로 오늘 실적이 잘 나와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26,000원대 10%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레인지 범위를 설정해서 말씀드리고요. 10%는 계속적으로 좀 지속 보유하는 의견을 드리고 목표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50%인데 지금 60%인데 떨어지면 40%라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은 시장에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 밑에 손절가라든지 이런 목표가 또 10%에 대한 추정 목표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로 답을 하는 회사다. 그리고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유동성 공급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유하되 챙기는 전략 의견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가격 전략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준영 운영님께서는 목표가 28,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만 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21,000원 이탈 시 비중 10% 축소, 목표가는 26,000원에서 10%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HP, SP에 대한 두 분의 특별 진단 나눠봤고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참 활짝 열려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참 많은 분들께서 또 종목 남겨주고 계시는데 빠르게 남겨주실수록 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나는 당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전화 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고 오늘도 토비가 전화에 대한 사랑 고백을 굉장히 네. 간절하게 하고 있거든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좋은 기운들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자, 대창단조고요. 귀여운 밤비님께서 네. 의견 주셨습니다. 7,400원에 비중 5%.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모멘텀도 보여서 매수했습니다. 5% 추가 매수할 생각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자, 대창단조 오늘 7,200원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또 운영용님 추천주였는데요. 자, 운영용님, 예. 대창단조 어떻게 5% 추가 매수할 수 있을까요? 예, 뭐 남만 믿고 따라와 아마 한 달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 기계 업종을 좀 주목하자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대창단조를 좀 언급해 드렸던 주식인데 네. 주가는 뭐 계속 주가가 지금 그때 아마 이 가격 정도 좀 될 겁니다. 계속 지금 뭐 그 사이 약간 6,600원 이탈했고 7,600원 그 사이 1,000원대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좀 답답하실 거예요. 네. 일단은 그 실적 우리 시청자님도 실적 얘기를 했는데 뭐 실적 좋아질 게 아니라 이미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최대 실적이 났고 예사도 지금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사는 이제 영업 가이던스가 없었거든요. 가이던스가 없으면 이제 작년 동기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분기 작년 4분기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작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작년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11억인데 이번에 130억 나왔으니까 거의 한 그 시장 예상치 20% 정도 상회한 그 시장 예상치는 아니지만 작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네. 단기 수익이 작년도에 1분기 때 80억인데 112억 나왔으니까 단기 수익이 거의 40%까지 좀 증가했어요. 네. 예사가 이제 실적을 뜯어보면 예사를 얘기를 할 때 예사가 굴삭기 하부 구조물 쪽이니까 이제 주 수요처 자체가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인도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쪽이라든가 매출자가 다변화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실적이 예상했던 좋게 나왔고 대신 인도 법인 자체가 일본과 합작 법인 자체가 올해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좀 되는데 1분기 때 매출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근데 2분기 때 아마 인도 법인이 잡히게 되게 되면 실적이 더 크게 성장하지 않겠는가. 일단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현재 제가 경기 관련 종목 중에서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사상 최대 실적이 경기 부진으로 나오고 있는 쪽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방산 쪽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건설기계 저도 조금 아타운 것 자체는 건설기계 대장주 성격의 두산 바켓이라든가 현대건설기계라든가 현대 두산 인프라코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거의 다 신고가예요. 보시면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주가 급등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가 신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최근에 10,000원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주가가 다시 10,000원대에 좀 안착을 좀 했고 주가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기계도 좀 그렇고. 근데 중소형 종목도 또 앞서 이제 어제 진성 TC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두 종목은 중장기 쪽은 두 종목 못 갑니다. 이게 밸류로 따지면 지금 두 종목 진성 TC라든가 대창단조가 PR 기준에서 지금 4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굴삭기 회사들이 현대두산 인프라코라든가 현대두산 바켓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PR 기준에서 지금 8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이 좀 재평가를 받을 시점이 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주가가 제가 못 간 이유를 딱 고민해 보면 요즘 그 두산 바켓이라든가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 인프라코가 다 좋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세 종목에 다 분산 투자가 집중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개인들이 좀 아무래도 약간 소형주다 보니까 접근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은 평가를 받지 않겠는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전략 이거는 뭐 주가 안 빠집니다. 배당도 작년도 한 200원 정도 회사고 현재 가격이 3% 정도 되는 회사고 또 부채가 없어요. 재무 내용 자체가 아예 무차입이니까 주가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5% 정도 되시는데 10%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뭐 제가 보면 7,000원 아래로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목표 주가 9,000원 이상 잡아드렸었는데 단기 9,000원 제가 목표 주가 12,000원 잡아드렸거든요. 네. 최소한 길적으로 다른 종목도 다 고점 돌파를 했으니까 작년 12월 달에 주가가 종목이 9,800원대까지 갔는데 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기업 내용상으로 좀 더 가야 되는 주식이니까 9,000원 목표로 보시고 현재 주가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주가는 안 빠질 거고 성장성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9,000원 잡아주던 종목이니까요. 계속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4월 18일에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정말 딱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네. 목표가까지 그래도 꾸준히 잘 가고 있습니다. 크게 빠지지도 않고 횡보하면서 이 가격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 잘 나오는 부분 믿고 목표가
저고가까지 수익률 키워가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최고가가 7,690원까지 나왔으니까 아마 그때 한 달 전에 매수하셨으면 이미 수익률 한 10%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의 히든카드 종목들 잘 주목을 하셨다가 바로바로 타이밍 놓치지 않게 매수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이민재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매수하셨거든요. 매수하신 가격은 36,1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매수하신 이유가 좀 귀엽더라고요. 전기차에 바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매수했어요. 더 하락하지는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 타이어 관련 종목들도 잘 올라왔거든요. 근데 또 조금씩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이 손실 메우고 다시 한번 상승 기운 가져갈 수 있을까요? 타이어 필요하잖아요. 그 이제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 네.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생각하시는 건 좀 너무 그 순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귀여워요. 판단은 객관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기차에 바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진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기차에 대한 가동률이 2%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팩트니까요.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필요할 거라는 부분이고 아직 내연기관 차가 많죠. 그래서 저는 좀 다른 해석을 내놓는데 타이어도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많이 뭐 어디 돌아다닙니까? 지금은 국내라든지 뭐 해외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는 비행기 타고 간다 치고요. 국내 엄청나게 차 타고 돌아다니시거든요. 주말에 뭐 이쪽 근처만 보더라도요. 차 임진각 많죠. 가는 길만 해도 차 엄청 막히고요. 네. 뭐 광교 수지 빠지는 길 만남의 관장부터 시작해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이어도 이제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는 제가 봤을 때 오늘 그 IBK에서 가이던스를 좀 낸 것 같던데 조금 뭐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 4%뭐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슷한 언저리 수준인 것 같고요. 밸류적으로 그 타이어 종목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우선 그 가장 영업이익률이 좋은 데가 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맞고요. 10% 정도고요. 그 다음에 넥센 타이어. 여기가 한 6, 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금호 타이어입니다. 금호 타이어가 가장 낮아요. 금호 타이어가 5%대입니다. 그래서 시장 뭐 점유율이나 MS는 둘째 치고요. 그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종목의 선정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을 잘 잡았다. 밸류적으로 PER이 이제 6배 기준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로 코로나가 풀리고 차를 타고 많이 이동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봤을 때 타이어도 소모품이고 그다음 뭐 차량 손질도 하고 뭐 뒷바퀴 꼭 앞바퀴로 옮기시고요. 네, 이렇게 원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매출액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단지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전방적으로 다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 현대 기아를 필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신 것 같은데 시청자님의 지금 손절 폭은 제가 봤을 때 손실 폭은 한 2, 3%밖에 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크진 않아요. 네. 이런 부분은 제가 충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이 종목의 지금 하단은 32,500원이고요. 상단은 39,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하단의 레인지 폭이 18%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36,000원 정도에 사셨잖아요. 그럼 나쁘지 않은 가격에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이탈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손실폭에 대한 우려감은 가지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말 기계적으로 이 종목이 32,500원까지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권에서 딱 사야지. 또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멘탈적인 부분을 좀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레인지 범위 폭이 18%인데 내가 지금 36,000원대 사가지고 35,300원이 되는데 더 떨어지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되면 이미 이 주식을 사서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 결과물이 좋지 못합니다. 저는 내가 투자해가는 기업이 있다. 확신을 갖고 있다. 주가 20, 30% 빠져도 걱정 안 합니다. 지금 시장은 돈 끌어다가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크게 주문관님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유동성 공급도 잘 안 되고 은행 이자도 높아지고 어려우니까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이 소수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려운 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뭐 2,000원짜리 뭐 살 거 있다. 1,000원만 쓰시고 1,000원 주식 사고 그런 형태로 하셔야 되거든요.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그 심적으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 거 손절가 제시하고요. 32,5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제가 손절가를 제시하는 이유는 순전히 매매 관점에 따른 전략이라는 것도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동 목표가는 39,2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 안에서 대장주로 선택을 잘 하셨고 타이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잘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박스권에서 또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나는 좀 빠르게 매매하면서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32,500원 손절가, 39,200원 목표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종목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월 시장이 참 재미가 없죠. 답답하고 지루한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딱 2주 뒤면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지금부터 또 빠르게 하반기 준비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포트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어떤 포트로 내가 어떤 종목으로 또 하반기를 잘 보내볼까 저희와 함께 작전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아스트랄님께서 문의 주신 BMT 만나볼게요. 15,100원의 비중은 10%, 추가 매수 가능 여부 및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BMT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인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어요. 오늘은 1.79% 빠지면서 13,720원. 시청자님께서는 10% 가까운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자, 운영형님 추가 매수 전망은 좀 어떨까요? 이 종목이 뭐 네옴시트로 엮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회사가 이제 피팅하고 그다음에 그 밸브 회사거든요. 네. 예, 뭐 피팅은 이제 간 이음새고 밸브 쪽은 이제 유체 어떤 이동 부분 자체를 조절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쪽이니까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이제 피팅 쪽이 50%고 그다음에 이제 밸브 쪽 비중이 30%니까 이런 종목은 그 피팅 회사로 좀 보시면 됩니다. 네. 피팅 회사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그다음에 DK락, 그다음에 BMT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BMT도 그렇지만은 성광밴드라든가 태광을 중심으로 해서 피팅 회사들이 다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다가 이 종목도 아마 그 관련 종목들 움직일 때 약간 움직임이 15,000 근처까지 올라섰다가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는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회사도 뭐 가이던스는 회사가는 없었지만 뭐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마 피팅 회사들이 좋은 부분에 어떤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이제 PER 기준에서 한 7배 미만까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하방이 좀 지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근데 제가 굳이 비교해본다 한다면 앞서 제가 피팅 회사라고 그랬으니까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에 비하면 이 종목이 밸류 자체는 비슷한데 재무 내용으로 따지면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 자체는 자산가치에 비해서 PBR이 지금 거의 0.78배 정도 자산가치 아래에 거래되고 있고 부채가 없어요. 그들 회사들은 상당히 뛰어난데 하이로코리아도 그렇고 근데 회사는 부채 비율이 거의 200% 가까이가 돼요. 그다음에 PBR 측면에서 1.1배 되는 수준이니까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에 비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이 정도부터 해도 좀 되지만은 같이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광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산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13,500원대 정도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이 종목은 그래서 상승 여력 자체는 크진 않아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 12월 달에 17,8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일단은 16,800원, 17,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PER 기준에서 내연도 실적 기준으로 7배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관련 상대적으로 비교해본다 한다면 아주 관련 종목에 비해서 어떤 부채 비율이라든가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 않기 때문에 관련 종목 들의 어떤 상승이 부진한 국면을 고려해본다 한다면 16,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적정한 가격이니까 13,500원 조금 물리셨잖아요. 13,500원대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혹은 16,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만 태광을 좀 추천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다고 하시면 13,500원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정간난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덕양산업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8,900원이고 비중 10% 담으셨어요. 오늘도 좀 큰 폭으로 6% 넘게 떨어지다 보니까 도와주세요 라면서 지금 남겨주신 상담인데요. 이 종목이 뭐 조금씩 올라오는 듯 하더니 5월 한 달에
달에만 거의 2배 넘게 지금 뛰어 올랐거든요. 3,800원 정도에서 10,000원을 뛰어넘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2차 전지 또 히토류 쪽으로도 여러 가지 모멘텀 받아갔는데 그 고점 근처에서 지금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이 하락이 좀 무서우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솔직히 시간이 좀 된다면 이 종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봐드리고 싶거든요. 네. 오늘 제가 본격 중에 지금 이 종목 가장 구체적으로 좀 여러 군데를 좀 봤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네. 기업 내용보다도 지금의 시세 분출하는 과정이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거래소 공시를 봤을 때 투자 지정 종목 이미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팸 관여 과다 종목도 이미 됐고요. 그리고 아까 신용 잔고를 봤는데 네. 이 종목이 4월 25일 날 제가 좀 꼼꼼하게 뜯어봤는데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 이후에 신용 잔고가 보니까 대거 이미 상환을 완료했더라고요. 상환한 내용이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지금 4월 25일 이후에 계산을 좀 해보니까 거의 한 1,000만 주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이 회사 유동주식수가 지금 1,800만 주인데, 그러면 거의 다 신용 써가지고 주가를 지금 끌어올렸다는 거잖아요. 모멘텀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국제과제도 선정이 됐고요. 그린카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팩 모듈 회사, 자회사, 지분 취득 이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어요. 네. 그 모멘텀에 대한 팩트, 사실 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데 지금 지금 현 시점에서 주식시장의 이런 SG증권 사태 이후에 CFD 이 사태 이후에 상당히 기업 내용들이 좀 좋지 않은 것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오늘도 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좀 금감원에서 불필요한 과도한 대응인 것 같은데 10년 전 것부터 전수조사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의미 없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발버둥이라고 좀 보는 쪽인데 이거 사후 약방문이죠.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올해 3월에 주가가 2,51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1,45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달 만에 이 종목은 지금 400%가 갔다는 소리예요. 4배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눌림목에서 가격을 보니까 8,900원. 눌림목도 아니고 지금 5일선 정도에 사셨거든요. 저는 더 가기는 어떠한 모멘텀이 붙을지 모르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지금 시장에 노이즈가 돼 있는 그런 쪽으로 시세 견인차가 좀 됐던 거잖아. 제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덕양산업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볼 게 없어요. 실적은 볼 게 전혀 없고요. 현대차 그냥 1차 협력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실적으로 1조 5천억에 작년에 300억 찍었는데 영업이익금이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로 지금 주가 이만큼 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좀 빠져나오시는 게 손실을 줄이는 거다. 그러니까 늘 제가 경계 주식 방송을 할 때 저희 이토마토 출연해서 시청자님들한테 가장 경고 시그널을 드리는 게 모멘텀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건 해야죠, 사람은. 근데 시세 초입부에 잡아라. 너무 따라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딱 손절매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하고 싶다. 할 수 있죠. 인간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고요. 전문가 하고 싶다. 시험 보고 저희 PD한테 면접 보고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네. 우리 시장님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좀 웃으면서 이제 환대를 해드렸는데 오늘 저점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손절가 7,300원 제시 들어가고요. 내일 반등 목표가도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5일선 돌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반등 목표가 8,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매도 사인 드렸거든요. 최근 주가 급등과 이 덕양산업이라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지금 손실이 아주 크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에서 7,300원 그리고 8,000원 요 타이밍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다음 덕산 네오룩스 현금 부자님께서 문의 주신 종목입니다. 네. 자, 아이디부터 현금 부자. 일단 부럽습니다. 뭐든지 부자라고 하니까 네. 부럽습니다. 자, 우선 매수가는 43,000원이고요. 비중은 네. 10%십니다. 매수가 오면 매도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자, 반도체 관련주 덕산 네오룩스죠. 지금 시청자님 가격이 43,000원, 오늘 종가로 41,000원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손실이 한 10% 내외인데, 매도 시점을 궁금해 하십니다. 운영형님, 수익 내고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수익보다는 일단 매수 가격이 43,000원인가요? 네. 그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종목 일단 그 최근에 5월 아마 10일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 회사는 오일리 소재 회사입니다. 소재 회사가 덕산 네오룩스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를 대표적인 오일리 소재로 좀 볼 수가 있는데 회사 지금 영업이익이 8천만 원 났어요. 8천만 원. 거의 뭐 적자 수준이죠. 있어요. 원래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장비 회사와 달리 그래도 실적 자체가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거의 적자 수준에 해당되는 8천만 원 났다는 거죠. 8천만 원 났다는 거죠. 작년도 1분기 때 124억 이익 났던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4분기 때도 100억 났어요. 네. 100억 났으면 비전이 없어요. 일단 실적으로 봐서는. 낙폭과대에 따라 반등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실적 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한 48억 정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아마 제가 한 달 전인가 진단해 드릴 때 덕산 네오룩스보다는 우리 사더라도 이녹스 첨단 소재가 좀 나을 거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최근에 또 이 정도 물론 실적 자체는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은 2차전지 소재 산업에 진출한 회사거든요. 네. 실적 자체도 밸류 자체도 훨씬 덕산 네오룩스에 비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가 못 가요. 일단 오늘 낙폭 이제 차트 보도록 할 건데 워낙 많이 빠져서 반등입니다. 반등이 오늘 약간 기관 매수가 유입된 것 같은데 일단 실적 자체가 너무 안 좋게 나왔던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2차전지 반도체라든가 IT 소재 같은 게 내년도 실적을 보고 장기 투자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일단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대형주와 다르게 좀 버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 아마 42,500원, 43,000원 될 것 같은데 이 가격대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격대에서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에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많이 빠져서 반등이라고 하십니다. 주가는 못 갈 것 같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른 종목으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화가 조금 뜸한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유튜브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지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드리는 거 너무 하고 싶거든요. 네. 자, 02325-8200번 계속 열려 있으니까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또 이야기 직접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상담은요. 대한항공 한번 살펴볼게요. 장영심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31,925원이고요. 비중 6% 가지고 계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3만 원이 넘어간 걸 보니까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최소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대한항공도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만 있거든요. 과연 대한항공의 주가는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 걸까? 이제 좀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대한항공 별로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네. 종목에 대해서 접근 방식이 다 달라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을 내가 이 종목을 살 때 5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물론 그 전문가와 애널리스트의 성향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밸류를 10점 주는 사람, 수급을 10점 주는 사람, 실적을 10점 주는 사람, 모멘텀을 또 10점 주는 사람.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술적인 건 5점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밖에 감이 안 한다는 거예요. 50점 만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모든 주식을 바라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 모멘텀 부분, 실적 부분 각각의 평가 점수가 동일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섹터를 제약바이오와 제조업을 단순히 비교한다고 할 때 그 항목 자체의 평가 점수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의미하다고 지금 보는 쪽이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에 거의 고착화된 게 30년이에요. 지금. PER, PBR, 수급, 모멘텀, 이게 각각 달라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 저는 제약바이오에 가장 큰 평가 점수를 주는 건 모멘텀이거든요. 네. 대한항공도 그런 시선에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항공기업들을 보게 되면 저가항공사 제외하고 큰 항공사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두 개. 네. 2개 있으면 다 알고 있어요. 네. 지금. 국영기업 아닙니다. 태극마크도 알고 있지만 그것도 알고 있고요. 작년에 영업이익률 20% 썼습니다. 대한항공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그 전에도 없었어요. 그럼 올해 실적이 다운되거든요. 올해 영업이익률 10% 넘어갑니다. 14조 기반에 한 11조 2천억 원 이 정도. 2024년에도 마찬가지고 2025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에 진짜 의자 뜯어내고 화물 정말 많이 실어가지고 가서 대한항공이 자체적으로 잘해서 영업이익률 20%까지 끌어올렸어요. 네. 다른 이슈들은 차지하고요. 국제유객 수요가 올라가고 있어요. 유류 할증료 이런 것도 다 제외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대한항공의 가장 상승 모멘텀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건 저는 합병이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이게 가장 연기가 너무 많이 됐어요. 이게 작년부터 내용이 나왔는데 안 되면 3개월 연장. 맞아요. 안 되면 또 3개월 연장. 그랬는데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지금 영국도 승인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의 찰나의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인천 그 공항 가면 제1공항이 있고 제2공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하고 통합센터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요? 그거 왜 만들죠? 아직 합병 다 마무리 안 됐는데. 합병을 할 건가 보네요. 그렇겠죠. 그거 만약에 합병 안 하면 헛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죠. 맞아요. 기업에서는 그런 게 다 영업 손실로 나가는 거예요. 관광비로 안 하게 되면 저는 합병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주요 노선을 얼마나 내줄 거냐, 돈이 되는 캐시카우를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차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항공의 가장 상승 모멘텀을 견인차 역할을 할 거는 합병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나는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항공 매도하는 게 맞아요. 나는 이 부분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 선제적인 조건을 좀 짓고 그 다음에 실적 부분들에 대한 밸류를 좀 측정하는 거예요. 대한항공 지금 PER은 1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10%대로.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단가가 보니까 31,900원이시거든요. 32,000원 단에서 사셨는데 이때 주가가 쭉 갈 때여가지고 이제 실적이 좀 떨어지니까 조정을 좀 받았고 합병이 지지부진해서 내려왔는데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6%대는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가져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사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22,000원 정도까지 흘러내렸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 5%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비중이 이제 딱 10% 정도 됩니다. 그럼 시청된 가격 32,000원 잡고요. 22,000원 매수했다고 생각했을 때 단가는 27,000원까지 내려오거든요. 네. 조금 더 추가 매수 10%를 하시게 되면 단가 24,000원까지 내려옵니다. 이제 담보금이나 다른 포트의 비중이 좀 적다면 15% 정도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증권사 가이던스 목표가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최근에 변동성이 있는 게 없어요. 31,000원 나와 있거든요. 11개 증권사에서 냈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그 추가 매수를 안 하면 기대 수익률은 낮아진다고 보는 쪽이에요. 저는 최종 매도 목표가 32,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는 합병 이후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기관 수급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일단 영업이익률이 늘어났고 계속적으로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선도 세력의 단가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상승 동력 가능하다. 최종 매도 목표가 32,000원, 22,000원에서 추가 매수 의견 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합병이 주가 상승의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병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모멘텀으로 인한 상승을 기대하면서 보유 의견 드렸고요. 지금 주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 낮추시고 32,000원 목표가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전자비님 종목입니다. SPG고요. 매수가는 33,000원,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 32,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비중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로봇 관련주 SPG죠. 매수하신 뒤에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오늘 또 빠졌습니다. 오늘 종가 5% 하락한 29,150원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많아서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운영형님, SPG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이 종목이 이제 로봇 관련 쪽에 이제 감속기 관련 쪽의 이슈로 지금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던 주식이에요. 그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던 이유 자체가 레이노버틱스의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그게 이제 그 로봇 관련 종목들의 이제 붐을 일으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종목도 16,000원대짜리 주식이 그 4만 원까지 그 200% 넘게 좀 올랐어요.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4만 원대에서 지금 29,000원이니까 약 25% 정도 좀 떨어졌네요. 25% 떨어졌는데 이거 파셔야 될 겁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 저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저는 테마라고 봐요. 예컨대 레인로보틱스가 주가가 레인로보틱스도 오늘 주가 많이 떨어졌죠. 6% 떨어졌는데 레인로보틱스가 주가가 3만 원짜리 주식이 14만 원까지 갔거든요.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레인로보틱스가 기술력은 저기 있다고 좀 보는데 이번 그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30억 원에 적자가 233억 났어요. 예,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거 테마로서 보지만 주가 떨어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SPG, 저도 SPG 좋아요. 저도 이거 실전에 제가 매매했던 주식입니다. 8월 주가가 제가 급등했던 주식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식인데 저는 너무 이제 이 가격에 뜻은 저는 엄두를 못 내요. 제가 개인적으로 펀드 메타를 본다 한다면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 60억 났거든요. 작년 1분기 때 88억 났으니까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20% 넘게 좀 감소를 했고, 작년도 밸류 수준을 평가해보면 주당 EPS가 이 회사가 작년도에 900원이거든요.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오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현재 주가 29,000원 기준에서 PER이 30배입니다. 예, 매출액 자체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아직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산업 자체가 옛날부터 뭐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전혀 관련 종목 수익 증가되는 회사가 없어요. 지금도 로봇 관련 종목들의 의미 있게 매출이 따라지면서 실적이 증가하는 회사는 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테마성 성격이다. 근데 레인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종목들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고 좀 봐요. 그래서 SPG 현재 주가는 계속 흘러내릴 겁니다. 일단은 손절을 좀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28,000원 이탈하면 이건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하셔야 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청약 유효성 가격이 32,000원인데 여기가 아마 한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반등하고 난 다음에 계속 흘러내리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들 단기적인 관점에 짧게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손절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28,000원이고 최종적으로는 26,000원 아마 이점 저점을 이탈하면 계속 흘러내릴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 지표상으로 62평선을 이탈한 28,000원 정도 손절을 보시고 반등 매도 목표 가격은 32,000원을 상회하기 어려우니까 32,000원을 매도 목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대응하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반등 목표가 32,000원 잡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잡았으니까요. 이탈 시에 매도 의견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